몽골에게 굴복해 지배를 받았던 원간섭기는 우리 역사에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은 고려를 특별 대우했다 등의 주장이 있으며, 이런 주장에는 그 부끄러웠던 역사의 수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몽골이 무려 28년 동안이나 침략을 버텨냈던 끈질김을 높이 사서 고려를 존중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몽골은 정복전쟁 과정에서 일찍 항복한 상대에게는 관대했지만 끝까지 저항한 상대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없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최후까지 몽골에게 저항하던 남송이 받았던 갖은 차별과 고통을 상기하면 고려가 오래 버틸수록 그게 몽골에게 미움을 살 이유가 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몽골은 강화도에 틀어박혀서 계속 버티는 고려에게 잘 버틴다고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상당한 불만과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몽골과 고려가 같은 핏줄이었다느니, 심지어 몽골과 고려는 모두 고구려의 후손이므로 동족의식 때문에 몽골은 고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낭설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튀르키예까지도 역사적으로 우리의 형제국가였다는 식으로 유목민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품고 우리를 그 일원으로 간주하는 허황된 의식이 만들어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일단 문헌학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같은 혈통이라는 건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종족은 일본인과 여진족이고 몽골족은 그 다음입니다. 게다가 자신들과 혈연적으로 훨씬 더 가까웠던 몽골 초원의 다른 부족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몽골을 생각하면 같은 핏줄이라고 고려를 우대했다는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침략전쟁 중 고려의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던 몽골인데 같은 핏줄이라고 존중하면서 불지르고 백성들을 학살한 걸까요? 즉, 이상의 두 가지 이유는 솔직히 우리 기분 좋다는 식의 정신승리와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사실 고려는 독자적 주권을 보장받지도 못했고 그렇게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고려에게 곡물을 무자비하게 강탈해갔고 많은 여인들을 공료로 끌고 가는 등 온갖 횡포를 부렸습니다. 고려는 기존 황제국으로서의 권위를 모두 포기하고 제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고려는 몽골에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긴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려가 왜 몽골에게 중요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몽골이 고려에게 허락했던 특권은 널리 알려진 불개토풍입니다.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 되었지만 고유한 풍속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려 원종이 태자 시절 몽골에게 항복하려고 갔다가 쿠빌라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몽골은 몽케칸이 사망한 이후 그 동생인 쿠빌라이와 아리쿠브케가 데칸 지위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는데, 중원에 오래 머물렀던 쿠빌라이에 비해 몽골 초원에 거주하면서 인근을 장악했던 아리쿠브케가 명분과 지지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악착같이 버티던 고려의 태자가 직접 찾아와 항복하고 제후국이 되겠다고 하니 쿠빌라이에게 상당한 명분을 마련해준 셈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고려는 먼 나라인데 그 옛날 당태종도 정벌에 실패했지만 이제 그 나라의 태자가 나에게 왔으니 하늘의 뜻이다 라고 기뻐하며 고려 태자를 환대합니다. 쿠빌라이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께서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와 아리쿠브케 중 누구에게 항복할지 고민하다가 스포츠 토토하듯 쿠빌라이를 선택했다고 알고 계십니다만 이를 입증할 사료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려 태자와 쿠빌라이의 동선을 고려할 때 우연한 조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쨌든 이 만남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자 고려 최고의 행운이 되었습니다. 고려 태자는 고려가 몽골의 속국이 되는 대신 고유한 풍속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를 흔쾌히 허락했고 그로 인해 두고두고 고려는 몽골이 과도한 내정 간섭을 하려고 될 때마다 이 약속을 내세워 최소한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개토풍은 알려진 만큼의 아주 대단한 특권은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원래 점령지의 풍속을 인정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동화되는 경향도 강했습니다. 여러 점령지에서 종교의 자유 및 고유 풍속의 유지를 허락하고 심지어 일칸국은 스스로 이슬람화 되었던 걸 생각하면 불개토풍이 어느 정도의 특권은 맞지만 고려만의 엄청난 특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더욱 강력한 특권은 쿠빌라이의 막내딸이 고려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과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고 덕분에 고려 왕실은 속국이 되어서도 계속 고려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몽골이 점령했던 지역 중 기존 왕조의 유지는 티베트와 고려 단 두 나라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예외였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려 왕실의 몽골 혈통이 섞이는 굴욕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상당한 특권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몽골 왕공들 가운데 고려 왕의 지위는 쿠릴타이 참석 서열 39위가 됩니다. 항복해서 속국이 된 나라의 군주치고는 굉장한 신분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고려는 몽골에게 있어 단순한 점령지가 아니라 외손자 나라, 사위 나라가 되었고, 고려 왕은 혈통을 중시하는 유목민족의 지배층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충렬왕과 충선왕은 꽤 높은 지위를 차지한 채로 몽골 대칸 계승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가 중요했던 현실적 이유는 몽골 왕공들 중 동방 3왕가 때문입니다. 칭기즈칸의 동복 동생인 카사른, 카치운, 태무게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걸친 넓은 영지를 하사받아 각자 자신의 왕가를 이루었습니다. 이들 세 왕가를 동방 3왕가라고 합니다. 특히 막내 동생이었던 태무게는 오치긴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 그 뜻은 모닥불을 지키는 자입니다. 태무게는 맏형인 칭기즈칸이 다른 형들과 함께 정복전쟁을 나갔을 때 본거지를 수호하는 책임을 맡았고 그 직책의 명칭이 오치긴이었습니다. 당연히 태무게 오치긴에 대한 칭기즈칸의 신뢰와 애정은 엄청났고 그는 유목과 농경이 모두 가능한 노른자위 땅을 분봉받았습니다. 따라서 오치긴 왕가의 세력은 몽골 전체 왕공들 중 가장 강력했습니다. 동방 3왕가는 원나라 멸망 이후 명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일정 기간 자치권을 유지하기도 하는 등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초기의 동방 3왕가는 데칸에게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 촌수가 멀어지면서 이들의 강력한 세력은 데칸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치긴 왕가를 중심으로 동방 3왕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빌라이가 노구를 이끌고 직접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려 왕은 지정학적으로 동방 3왕가를 견제하는 데 있어 최적임자였습니다. 그들이 중원을 노릴 때 고려가 후방을 습격하면 동방 3왕가의 전선은 분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동방 3왕가의 반란 당시 고려의 충렬왕은 쿠빌라이에게 지원군을 파견합니다. 즉 동방 3왕가의 존재로 인해 고려는 몽골에게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고려의 전략적 가치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원정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원정군의 항해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려는 유용한 발판이었습니다. 또한 고려는 괜찮은 수준의 수군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일본 원정에서 고려를 톡톡히 부려먹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몽골은 고려를 나름 중시하고 항복한 나라치고는 상당한 대접을 해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방 3왕가의 위협이 줄어들고 일본 원정을 포기한 이후부터 고려의 전략적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몽골과 고려 왕실의 혈연 관계는 더욱 진해지면서 외가로서 처가로서 계속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 간섭기는 고려가 소국으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기간이고 이후 우리는 대한제국 이전까지는 다시는 황제국을 자처하지 못하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려 왕실은 몽골 지배층의 일원으로 존중받았고 고려 자체의 전략적 의미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흔히 알려진 대로 몽골과 우리가 뿌리가 같아서라느니 침략에 잘 버텨서 감동한 몽골에게 대접받았다느니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몽골이 고려를 중시했던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